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구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효율적인 질문에서 질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질문의 유형, 질문 요령, 질문의 목적, 코칭 질문의 효과, 강력한 질문, 질문 예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질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질문 유형에 대해서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부정 질문과 긍정 질문, 유도 질문과 중립 질문, 책임 추궁 질문과 가능성 발견 질문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닫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시도는 해보셨나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에 반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도를 해보셨나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how, who, what, when, where, why도 들어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열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열린 질문의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열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부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목표 달성이 어렵겠죠? 이렇게 질문한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목표 달성이 어렵겠죠? 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반면에 긍정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는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유도 질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진로에 대해 본인의 생각보다 부모님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도로 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질문으로 본인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유도 질문 예 중에 코칭 등 새로운 기법이 안 통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라도 성과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중립 질문인 성과를 올리는데 코칭 이외에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바로 중립 질문이 되겠습니다. 책임 추궁 질문과 가능성 발견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임 추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은 왜 이 모양입니까? 가능성 발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을 다음번에는 어떻게 달리 해보시겠습니까? 또 책임 추궁 질문에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 발견을 위해서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좀 더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 중에서 혹시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답변과 질문 사이에 공간 두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질문하고 답이 없으면 서둘러서 판단하고 다시 추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침묵은 성찰의 시간이고 침묵은 영혼의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침묵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치가 침묵하면 그 공간은 고객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의 공간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숙성됩니다. 그래서 침묵을 활용한 질문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첫 번째, 고객의 관심에 집중하며 고객이 쓰는 언어를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나서 고객의 어떤 생각이나 시각을 이해한 후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객의 생각을 발견하고 통찰한 후 고객으로부터 약속이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셋째, 질문은 넓은 범주에서 좁은 범주로 좁혀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긍정적이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호기심이나 영혼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여섯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침묵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관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고객의 언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넓은 범주에서 좁은 범주로 질문을 하고요. 가능성과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호기심과 영혼을 자극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침묵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첫 번째, 정보 수집이나 의미 탐색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상대방의 이해와 어떤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을 탐색할 수도 있고 고객의 창의성을 확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화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어떤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건설적인 조그마한 긴장감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의 잠재 역량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내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의 효과,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객으로 하여금 열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기심을 유발해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고객으로 하여금 힘을 줄 수도 있고 가능성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인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 행동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 요령에 대해서 잘 줄여보면 먼저 경청을 하고 고객의 시각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을 잘 통찰하고 또 어떤 고객으로 하여금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또 뭔가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하거나 또는 가능성을 올려주거나 또 새롭게 뭔가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뒤를 돌아보는 질문이 아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을 바꾸게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은 진정 무엇인가요? 당신은 진정 무엇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나요?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해야 하는 핵심 질문의 결정타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함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고객님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둘째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과정을 즐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인적인 질문입니다. 느낌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당신의 가족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일이 당신의 가족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당신과 파트너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파트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초점을 보시게 되면 이번 일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을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요?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그것이 당신을 감사하게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활력을 주는 질문이고요. 좀 더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당신을 즐겁게 하나요?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두 개 더 찾아보면 내가 오늘 베푼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해서 예시를 드렸습니다. 코칭 질문에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질문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